제가 대학생 때 처음 PPT로 공모전에 출품했을 때 공모전 출품작을 만드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의자에 밤을 새워 앉아 있었는데 작업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네, 그때를 지금 돌이켜보니 저는 그때 PPT를 만드는데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PPT를 다루는 업무를 하면서 주변을 관찰해보면 대부분은 그냥 자료가 확보되는 순서대로 만듭니다. 사진이 먼저 확보되면 사진부터 넣고요. 예쁜 아이콘이 확보되면 아이콘부터 넣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보고서가 확보되면 보고서 본문을 복붙해 놓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면요. 누구에게 무슨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배열한 PPT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PPT를 만들 때 길을 잃지 않는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PPT는 자료 짜집기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PPT 작성의 시행착오는 줄이고 본인의 설득력 있는 기획에 집중하실 수 있는 꿀팁들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직장 생활을 하는 제게 에너지와 즐거움이 되니까요. 영상 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여러분 PPT 만들 때 백지에서 시작하시나요? 아마도 템플릿이나 선배들이 만들었던 PPT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PPT를 만들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화면에 이미 떠 있는 디자인 요소들 때문에 빈 공간 채우기 급급해질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 전체 흐름을 써보는 것이에요. 거창할 거 없습니다. 워드나 구글 독스 같은 곳에 한 개 슬라이드당 한 개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신문으로 치면은 헤드라인입니다. 줄글로 이어지는 기사를 한 문장이나 문구로 압축하는 게 헤드라인인데요. 이 헤드라인을 써보면 자연스레 문장끼리 연결이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 써보면 우리가 눈에 슬라이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리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이폰을 써야 한다라는 주장을 PPT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헤드라인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아이폰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애플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써야 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슬라이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헤드라인을 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 슬라이드는 뭐가 또 있을까요? 자,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와의 연동이 좋아요. 뭐 이런 것도 한 슬라이드가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업무 생산성이 기기 간 이동 없이 끊김없이 이어져요. 네 번째, 자, 보안과 프라이버시도 좋아요. 자, 다섯 번째, 애플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최소 5년 이상은 계속돼요. 자, 여섯 번째, 디자인과 완성도는 최고 수준이에요. 자, 일곱 번째, 아이폰은 조금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기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앱등이로서 자랑할 만한 거를 7개 정도 적어봤는데 아마 갤럭시 쓰는 분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PPT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줄글로 각 슬라이드의 헤드라인을 적어보는 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7개 슬라이드의 제목이 줄글처럼 이어질 수 있다면 이미 PPT의 절반이 완성된 셈입니다. 이후엔 각 문장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줄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안 하고 템플릿이나 기존 것을 그대로 따라 베끼면 자, 이걸 어떻게 채울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 없이 슬라이드부터 채우려고 하면 흐름이 깨지고 너무 과하거나 불충분한 PPT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먼저 말하고 싶은 전체 내용을 산 꼭대기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자, 그리고 그걸 슬라이드 단위로 쪼개는 게 PPT 기획의 시작입니다. 이제 각 슬라이드 헤드라인이 정리됐다면 각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정해야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생각의 덩어리가 몇 개냐. 자, 생각이 조각이 몇 개냐. 자, 둘째, 그 조각들의 연결고리가 뭔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지 그 생각들이
비교와 선택의 관계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세 가지의 생각 덩어리가 있고 이 덩어리들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에로 돌아가서 첫 번째 슬라이드의 헤드라인이 뭐였죠? 자, 아이폰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애플 생태계의 중심입니다라는 주장을 할 거면 여기에 맞는 생각의 조각이 몇 개인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세 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애플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설계하고 통합합니다. 그래서 기기 간의 일관된 연결성과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양한 디바이스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모든 제품이 하나의 애플 아이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로그인만 하면은 즉시 연동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요. 자, 세 번째, 에어드롭이나 페이스타임 같은 아이폰 중심으로 작동하는 고유한 기능들이 존재해서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자, 어때요? 아이폰이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애플 생태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헤드라인 주장 밑에 생각 조각이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이 생각 조각 세 가지는 헤드라인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연결고리가 주장과 근거입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 이런 논리 구조, 연결 구조를 정리하는 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정리하는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각 덩어리 개수와 그 덩어리의 연결만 정리되면 레이아웃은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는 단순한 주장이나 이미지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길 생각의 조각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먼저 정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 조각을 정리하고 관계를 구조화하면 그 안에 이제 어떤 이미지, 어떤 수치를 넣어야 할지도 명확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헤드라인이 뭐였죠? 아이폰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애플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게 주장이었죠. 그리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그냥 네모 박스 안에 정리한 거예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를 동시에 하니까 기기 간의 연결성이 극대화된다. 두 번째로 모든 제품이 하나의 애플 아이디로 연결되니까 로그인만 하면 즉시 연결돼서 좋다. 자, 아이폰 중심으로 에어드롭 등의 기능이 동작하니까 이 아이폰이 바로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자, 이 세 가지의 원인 연결고리가 딱 나오니까 그냥 네모에 글자만 넣어도 시각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을 넣어야 할지도 아이폰을 들고 있는 사진 하나 멋있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배치를 통해서 슬라이드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치를 어느 위치에 하는지는 잘 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전체 흐름도 잡았고 각 슬라이드 내용도 정리했잖아요. 자, 이제 꾸미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막히는데 바로 디자인입니다. 자, 이 디자인은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직장인으로서 PPT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이 디자인은요, 플러스 알파, 즉 차별화 요소입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차별화 요소는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가산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5대 1의 경쟁률의 제한 프레젠테이션이라면은 당연히 공을 들여야죠. 내용으로 큰 차별점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더더욱 완벽한 모습, 디자인이 완벽해진 그런 모습으로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임원 1차 보고라면은 어때요? 거기에 막 예쁘게 들어간 디자인이 필요할까요? 자, 디자인보다는 깨지지 않을 논리와 촘촘한 검증이 더 중요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내용으로 이 PPT와의 싸움에서 이겨놨습니다. 흐름이 정리된 문서는 예쁜 PPT 템플릿이나 웹사이트 몇 개만 벤치마킹해도 충분히 아름다워집니다. 자, 디자인은 준비된 선물에 예쁜 포장지를 두르는 것과 같아요. 이 디자인은 자주 보고 예쁜 것들을 어딘가에 넣어두어야 됩니다. 넣어두고 꺼내 쓰면 좋은 게 디자인입니다. 보이면 바로 적극적으로 모아두는데요. 저는 노션에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요. PPT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내가 참고할 폰트, 또 디자인, 그래픽 이런 것들을 모아두고 생각이 날 때마다 꺼내서 씁니다. 자, 혹은 파워포인트 마스터 파일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저도 한 100장 분량의 마스터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디자인 요소들을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뭔가 길을 지나가다가 예쁜 디자인 요소를 보거나 또 폰트가 또 예쁜 거를 발견하거나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자주 쓰는 메모 앱 있으시죠? 그 메모 앱 안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 두시고 PPT를 만들 때 꺼내서 쓰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쓰는 방법도 만약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한번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어렵게 느껴질수록 슬라이드보다 흐름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먼저 첫째, 전체 내용을 글로 정리해서 헤드라인을 써보고요.
둘째, 각 슬라이드별로 생각 조각의 개수와 연결 방식을 정리해 보세요. 그게 주장과 근거의 관계인지, 비교와 선택의 관계인지, 과정과 결과의 관계인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의 나열인지, 이런 연결 방식을 정리함으로써 시각화를 어떻게 할지 출발 지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상이나 폰트 같은 디자인은 예쁜 템플릿이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많이 다를 예정이니까요. 또 기존에 다뤘던 영상도 참고하시면서 좋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메모 앱에 차곡차곡 쌓아서 꺼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 스타트업 투자 피치 덱을 준비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제안서나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 부디 이 영상을 보고 문서 작성 시간을 줄이고 설득력은 올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